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진지한 교육 방송은 아니고요. 우리 블루베어 패키지 다들 받으셨나요? 근데 저처럼 아마 늦게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한 이틀씩 빨리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스토리, 사은품, 기념품, 선물로 나가기로 한 스토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너무 가지런하고 예쁜 것.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8시 시간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보통 이거보다는 더 늦은 방송을 즐겨 했는데 요즘 좀 부쩍 8시 하고 있죠. 근데 약간 저녁 먹고 애매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오늘은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저녁도 좀 늦게 먹기는 했어요. 실은 밥을 먹은 지 이제 막 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늦게는 안 먹는데. 자, 오늘 제가 완성된 샘플은 지금은 없어요. 샘플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사진으로밖에 보여드릴 길이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은 블루베어의 모자 부분을 함께 하실 겁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샘플이 없는 관계로 사진으로 대체를 하고 그쵸. 담당자분 시아씨가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패키지 앞에 두고 앉으셨나요? 보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랑은 3852번 컬러로 모자를 함께 수놓을 생각입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책처럼 일일이 자수를 펼친 거는 없고 이런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없었었나요? 설명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설명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요? 누락됐나 보네요. 이거 담당자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DM을 솜씨치게 보내시면은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없앨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선 캡처라도 하실 수 있게 제가 잠깐 대고 있을까요? 네, 시아님이 보고 있으니 DM을. 안녕하세요. 그럼 저랑 함께 술을 놓게 되시겠군요. 감사합니다. 패키지 되게 귀엽죠? 저희 담당자분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슬슬 실을 좀 풀어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 볼까요? 3852번 컬러 4가닥 사용할 거예요. 그쵸? 머리에 꽃을 단 아이들이 많이 들어있죠? 실은 4가닥을 쓸 건데 저는 네올을 전부 뽑아서 쓰지 않고 네올이 겹쳐지면 너무 두꺼우니까 실을 2홀을 걸어서 양쪽 끝을 매듭을 걸어서 술을 놓아줄 생각이에요. 자, 실에서 한 가닥만 손으로 잡으시고 나머지를 훑어서 내리는 방식으로
실을 한 가닥 그리고 한 가닥 더 실 잡고 나머지 실을 손으로 훑어내리는 방식으로 실을 뽑아 준비해 주시고 실의 끝을 가지런히 모아서 배가 불러서 왠지 숨이 차네요. 말을 할 때. 네, 안녕하세요. 제공받으신 바늘에 어머, 케이블루님도 계셨구나. 반갑습니다. 자, 실을 쓱 걸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끝을 모아주시고 실을 슥슥슥슥 당겨서 바늘이 실의 중간에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쭉 당겨서 바늘의 끝과 끝을 실의 끝과 끝이죠. 네올이 되도록 모아서 한번 감아서 바늘에 감는 걸 보는 게 더 좋으시겠네요. 바늘에 실을 올려서 실이 두꺼우니까 한 번만 감고 감은 부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쭉 당겨 매듭을 걸어주세요. 동봉된 바늘 사이즈는요. 7호와 6호 사이 정도 되는 바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7호에 더 가깝습니다. 7호 바늘. 케이블루님 요즘 정말 그림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좀 밀어 넣고 그렇군요. 네, 한가해지시면은 그때 예쁘게 쓱 놓아주세요. 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해줄 건데요. 세로결 기둥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인쇄된 도안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도안보다 살짝 위에서 자수를 시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안선보다 살짝 위로 도안선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도안선 살짝 위에서 중간 지점쯤에서 나와줍니다. 근데 모자는 다 가려질 거라 이 중간선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직선으로 내려서 이번에는 도안선에 맞게 스트레이트 선을 하나 수놓아 주세요. 왼쪽 먼저 가볼게요. 방금 수놓은 스트레이트 선만큼의 두께를 비워놓고 비워놓는다는 거는 이 지점을 얘기합니다.
바늘을 세워서 봤을 때 실의 두께만큼 들어가도록 비워 놓으신 상태에서 나와서 다시 모자 테두리에서 살짝만 바깥으로 모자선 딱 붙여서 위로 바늘을 밀어 넣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옆으로 나와서 다시 공간 조금 벌리시고 맞아요. 지금 되게 당겼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스툴은 10cm 스툴이고요. 저는 아까 질문 하나 대답한다는 걸 잠깐 까먹었는데 도안 사이즈에 맞춰서 스툴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손으로 들고 할 때는 7cm, 10cm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천천히 기둥을 세워주세요. 오랜만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자주 오세요. 내일도 하고 화요일에는 원래 하던 라이브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둥을 먼저 전부 세워줄게요. 기둥이 너무 똑바를 필요는 없고요. 저는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권은 빼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땀을 진행을 했어요. 뒤로 돌리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다시 중간으로 가기에 앞서서 실은 뒤에서 걸어서 이동해 줄게요. 뒤에서 괜히 실이 늘어져서 다른 실에 걸리지 않도록 땀을 타고 이동을 해준 다음 오른쪽도 스트레이트로 기둥을 세워줍니다. 여덟 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1시간 늦게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아니요, 녹화 안 하고 있는데요. 솜씨에서 시아씨가 아마 블루베어 풀 버전을 방송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그거는 직접 찍어서 다시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둥을 세워주세요. 직접 이걸 보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시지 않을까요? 자, 기둥이 세워졌으면은 면적을 메워줄 차례예요. 이번에도 도안선에 살짝 바깥쪽에서 나와주셔서 첫 번째 땀 아래로 바늘 들어가고 두 번째 땀 거르고 하나 걸러 하나씩 기둥을 바늘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숨도 안 쉬고 통과시킨 다음 실을 천천히 당겨주시는데 이때 너무 힘을 세게 주지 마시고 살살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도안선 바깥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마무리. 위빙 스티치를 처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첫 줄에 여기 살짝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밀려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초반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바늘 나왔던데 바로 옆으로, 바로 위죠. 올라와서 이번에는 반대로 처음에 작업했던 땀과 반대가 되도록 바늘을 실과 실 사이 기둥으로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다들 잠드시는 거는 아니죠? 살살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원단이 올 수 있으니까 살살 당겨주신 다음 바늘을 밀어 넣을 때는 첫 번째 선에 최대한 붙여서 아니요, 짝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바로 윗기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원단이 넓은 데서 좁은 쪽으로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바늘은 점점 이동을 하니까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자, 도안선 바깥에서 다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직전에 작업했던 땀과 반대가 되도록 그리고 실 사이를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요. 형태 잡으면서 바늘 당겨주신 다음 아까는 바늘을 한 번에 걸지 못해서 이쪽에 놓친 땀이 있다면 따로 작업을 해서라도 끝까지 걸어주시고 실을 다시 당겨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안녕하세요. 도안선 따라 올라와서 네, 귀도 같은 스티치로 작업해 줄 거예요. 얘가 이제 휘어지고 있어서 한 번에 바늘을 다 걸지 못했고요. 걸 수 있는 만큼 바늘을 걸어서 실을 먼저 당겨주신 다음 나머지 걸지 못한 부분에 바늘을 걸어서 실을 한 번 더 당겨주세요. 맞아요. 밥은 다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에 침이 나올까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도안선 따라 다시 위로. 밀어 놓다 보면은요, 이 부분은요, 윗부분을 다 메운 다음에 차라리 아래에서 다시 한번 위빙 스티치를 가주시는 게 훨씬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밀어 내리려고 해도요,
생각만큼 여기가 잘 안 내려올 거예요. 이쪽은 밀려도 중간은 살짝 뜨는데 한 번 더 간 다음에 저도 여기 한 번 더 아래에서 작업해 줄 거예요. 이 아이는 여름에 탄생을 해가지고 털모자가 아닌 밀짚모자를 쓰게 됐네요. 아니면은 이 아이가 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모은 돈으로 동남아에 간 걸 수도 있죠. 추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블루베어 휴가설. 제가 지금 좀 아무 말이나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실 다시 반대로 걸어주시는데 이렇게 다른 실 걸리면 안 돼요. 이럴 땐 빼주시고 우선 편하게 걸 수 있는 만큼만 걸어주시고 남은 부분도 걸어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실 끝난 부분으로 바늘 밀어 넣기.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은 거의 다 작업이 됐는데 밑에 저처럼 기둥이 노출이 돼서 거슬려 보이게 작업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하단부로 바늘 빼주시고 다시 얘네랑 지금 눈으로 보이는 노출되는 아이들과 반대결로 실을 떠서 기둥을 뜨는 거죠. 하나 걸로 하나씩 다시 기둥에 바늘을 걸어주시고 살살 당기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원단이 옵니다. 그리고 모자 한쪽 구석으로 바늘 밀어 넣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하면 모자의 윗부분이 현재 자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귀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중앙에서부터 기둥 세우기. 중앙 먼저. 제가 한쪽을 약간 쏠리게 작업을 해서 왼쪽에 기둥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기둥을 3개만 세울 수도 있는데 저는 3개만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중간에 기둥 세워주시고 양옆에 빈 공간에 반씩 나눠서 기둥을 하나씩만 더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도안선 살짝 바깥에서 검정선이 나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생각보다 금방 되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한 번에 통과. 다시 살짝 위로 뚫고 나와서 이번에는 반대로 넣고 건너뛰고 넣고 메우는 자수 금방 끝날 때가 제일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살짝 위로 올라와서 중간 거에만 걸어주고 그쵸? 실 밀어넣기.
자, 이렇게 해서 귀 한쪽 완성. 반대편 귀로 넘어갈 거예요. 실은 끊지 않고 갈 거라서요. 그냥 실들을 중간중간 실을 늘어뜨려서 한 번에 가면은 이 실들에 뒤에서 실들이 엉키는 경우도 많으니까 실들을 타고 이동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서 실들을 타고 이동해서 반대편 귀로 오는데 반대편 귀는 좀 더 넓적하네요. 이렇게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귀가 짝짝이라니. 이번에도 기둥을 세워주세요. 이번에는 왠지 기둥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밀짚 모자, 반짝이면 정말 멋있을 것 같네요. 저는 반짝이는 것들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애초에 반짝이 실로로만 모자를 하면 어떨까? 배꼽님 인스타 피드에서 볼 수 있나요? 라메실로 만든 밀짚 모자. 이번에는 기둥수를 늘려줬어요. 생명이 이렇게 자유롭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죠. 나와서 하나걸로 하나씩 위빙 스티치를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이렇게 대단하다. 세상에 똑같은 건 없구나. 뭐 이런 거.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직전에 작업했던 결이랑은 반대가 되도록 셋단보다는 좀 기둥을 촘촘하게 잡아도 기둥을 하나 더 늘리거나 하나씩 더 늘려주시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더 촘촘한 느낌이 드네요. 도안선 맞춰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아까랑은 반대로 제가 요즘 라방을 굉장히 교육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마음에 갈증이 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라방에 침입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요. 나중에 솜씨 라이브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다 나올까요? 자, 귀에 기둥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좀 전과는 또 반대로 기둥 하나에만 통과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자 윗부분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이 너무 짧아져서 실을 갈고서 새로 작업에 들어갈게요. 트리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산타 자수가 수업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실 걸고 마감. 다시 실을 네오를 걸어줄게요. 한 가닥 잡고 실 천천히 당겨서 빼주시고 다시 한 가닥 잡고 실 훑어내려서 빼주시고 녹화 방송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PD에 올라가는 방송은 그래도 24시간 저장하는 거는 별 무리 없이 저장이 잘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 후에 저장하는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왜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바늘 다시 실 중간쯤에 오도록 해주시고, 둘의 바늘을 걸어서 바늘을 실 중간에 붙여주고 실의 양 끝을 모아서 매듭을 걸어주고 있었어요. 실 위에 바늘 올리고, 실이 두꺼우니까 한 번만 감고, 감은 부분 손으로 잡으면서 바늘 쭉 당겨서 매듭 걸어주세요. 실 끝에 남은 부분 컷.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나 귀엽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자, 층 부분 기둥을 걸어주기 시작할 건데요. 자, 눈으로 보시기 편하게 열펜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또 새로 기둥을 걸어줄 거기는 해요. 중간 나누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중간쯤,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중간, 그리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의 가운데 반씩 쪼갠다고 생각해 주세요. 기둥 세울 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요. 나와서 올라가고, 기둥을 다 그리진 않았는데 선과 선 사이에도 기둥을 하나씩 더 걸어줄 생각이에요. 천천히 세로 방향으로. 저 오늘 목욕탕 갔다 왔는데 양머리를 했다는 건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천천히 기둥을 세워주세요. 사실 지금 들어와 본 분들이 다들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제 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또 이 와중에 놀라운 걸 알려드리자면은, 저희 집 바로 앞이 탄산온천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온천인데 물이 차가워요. 그 온천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몸에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는 그런 온천 목욕탕이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 목욕탕을 다녀왔는데, 그 목욕탕은 때가 밀리지 않는 목욕탕입니다. 때가 녹는다고 해야 되나요? 밀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슬픈 목욕탕? 관절에 좋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관절과 염증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물론 관광 오시는 분들은 거기 탕에 들어갈 때 머리수건이 필수라서 모두들 머리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들어가시는데, 동네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파는 망사 모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검정색, 파랑색, 노랑색, 자주색 막 이렇게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망사 모자를 쓰고 있고, 관광 오신 분들은 모두 머리수건을 쓰고 계십니다. 그 망사 모자가 근데 은근히 편한 게 뭐냐면요, 망사 모자가 여름에 수영모 대신 활용 가능합니다. 뭔가 느낌 있는 느낌? 특히 해외에 들고 나가면은요, 다들 그 망사 모자를 어디서 샀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지금 망사 모자 파는 것 같네요. 네, 뭔가 되게 느낌 있게 세련된 만두머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제 망사 모자는 검정색입니다. 세련됐죠? 도시 언니들처럼. 네, 탄산온천이에요. 물이 차가워요, 그리고. 자, 이렇게 기둥을 모두 세워주세요. 망사 모자 사진이요? 참고로 요즘 초록색을 하나 더 사고 싶은 기분이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좀 비싼 감이 있죠? 아니, 저 그거 산지 몇 년이 됐는데 그때는 검정만 있었어요.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가 등장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핑크는 베이지와 같죠. 자, 다시 나와서 하나씩 걸러가면서 위빙 스티치를 해주세요. 지금 다들 저와 함께 모자를 수를 놓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제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모자 자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걸어서 네, 맞습니다. 레이즈드 버튼홀. 위빙을 다 해놓고 그 위에 얹어질 거예요. 위빙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놓고 그 위에 입체 자수가 올라갑니다. 자, 한 줄. 어머! 저의 최애 작가님이 들어오셨네요. 뵙기 힘드신 분. 왜 요즘 저 방은 안 열리는 건가요? 저 방 가서 놀 때가 우리 참 좋았잖아요. 그쵸? 자, 모자 챙을 다시 엇갈려 가면서 위빙 스티치 반복. 오늘 이렇게 된 거 다들 안 작가님 발목을 잡고 이 방 끝나면 저 방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엔 그게 먹혔는데 요즘은 잘 안 먹혀요. 우선 안 작가님 뵙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쓱쓱 걸어주세요. 넣고.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 위빙 스티치가 굳이 규칙적일 필요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제일 끝은 사선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간이 조금 남고 중간은 이미 다 메워졌어요.
이럴 때는요. 이제 저는 한 번 더 갈 건데 여기에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 이 지점까지만 가고 끝내고 다시 여기까지 보내서 중간은 둔 상태에서 비어있는 부분에만 위빙 스티치를 추가해 줄 예정입니다. 예전에 저 방송할 때 안 작가님이 오셔서 계시다가 낚여서 수업을 열어주신 적도 종종 있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다들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자수방이요. 근데 요즘은 도통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반대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부족한 부분에만 바늘을 걸어서 한 번에 안 걸리면은 걸리는 만큼만 우선 빼주시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쪽으로 바늘 쓱 밀어 넣어서 마무리. 그리고 저는 다시 반대편 끝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챙의 약간 더 깊은 부분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위빙 스티치를 각 모서리 끝에만 추가해 줄 거예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한참 쉰 적이 있었어요. 슬럼프도 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기류를 타고 있다가 잘 엮어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다시 적응을 하려면은 이게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타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면은 다시 적응할 수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다. 신난다. 저 모자 다 해가요. 너무 좋다. 도안 골라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모자 챙 부분의 평면 자수 파트는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자, 평면 자수 부분을 완성을 했는데 사실 위빙 스티치를요. 한 번에 모자 챙까지 끝까지 빼놓고 가도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윗부분과 하단 부분을 나눠서 술을 놓으면서 중간에 도안선처럼 육안으로 구분이 갈 정도의 작은 선이 생겼는데 바로 이 라인에 챙이 걸릴 거예요. 자, 바늘을 우선 코너로 다시 이동을 시켜줄게요.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챙을 달아줄 거라 실을 타고서 한쪽 코너 끝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지금 실의 위치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까지 가줄 건데 자, 중간에 비어있는 선 기둥과 기둥 사이라고 얘기할게요. 기둥과 기둥 도안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 지나가는 길 있죠. 이게 제일 끝에서 바늘로 공간 뚫고 나와서 뭔가 혼자 떡을 먹어놓고 딴청 피우는 그런 얼굴이죠. 떡하니까 또 그 안고 절편이 먹고 싶네요.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아래쪽 말고 위쪽에서 마지막으로 작업을 했던 위빙선을 우리는 이 레이즈드 버튼홀의 보조선으로 활용을 해줄 생각이에요. 따로 선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이 선에다가 직접 바늘을 걸어서 모자챙을 올려줄 겁니다. 그대로 바늘이 모자 상단에서 하단으로 향하도록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그 모자 중에 선캡 있잖아요. 모자 위에는 없고 책만 있는 거. 그거 생각을 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선캡 맞나요? 그 모자 위에는 뚫려 있는데 책만 달린 테니스 모자 같은 거. 그게 아이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사례가 걸릴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거죠? 아 근데 왠지 느낌 있네요. 그럼 테니스 치는 블루베어 같은 느낌이랄까? 아 여기 비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 보세요. 우리 지금 위빙 스티치 끝난 부분 있죠? 만약에 제가 그 보조선 여기가 비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챙을 다신다는 건가요? 전 지금 머릿속이 테니스 모자 같은 걸로 가득 차서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레이즈노 보트노를 걸 때요. 이 하단층부터 걸면은 여기가 노출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 있고 바로 그 윗선을 이용해서 챙을 걸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덮입니다. 이 챙까지 파란 모자로 채우고요. 그것도 됩니다. 돼요. 책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돼요. 됩니다. 여기까지 곰돌이 얼굴로 다 채우셔도 되고요. 이 부분 없이 책만 얹으셔도 돼요. 제가 혼자 착각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자꾸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1차로 샘플을 만들었을 때 저도 이 챙 부분이었고 모자만 씌우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자 챙을 벌리면서 곰돌이 얼굴이 너무 그늘이 져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너무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챙의 길이를 줄였더니 조금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밑부분까지 우선 자수가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살짝 귀엽게만 챙을 짧게 올리는 걸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챙 부분이 없이 곰돌이 얼굴로만 하고 챙을 좀 길게 하면은요. 실제로 눈으로 볼 땐 되게 귀여워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챙에 가려져서 곰돌이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잘 지더라고요. 그러면 완성 사진이 썩 예쁘지 않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모자 자수를 올리고 챙을 좀 짧게 표현하는 걸로 방법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챙이 이렇게 짧은 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는 거는 괜찮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게 귀여울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예뻐요.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자꾸 그림이 이게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계속 안녕하세요. 여기를 다 블루베어로 술을 놓고 자꾸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 책만 이렇게 걸리는 걸 상상을 해가지고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자, 바로 바늘 걸어줄 건데요. 기둥은 무시하면서 차례차례 이 선을 그냥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바늘로 선 떠주시고 그래도 왠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상상이었습니다. 실 바늘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메탈사를 쓰신다고 했던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 갈아주시고 다시 바늘 통과. 정말 기대가 큽니다. 실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요. 여유 있게. 바늘 걸고 배꼽님 기대할 거예요. 메탈사 선캡 곰돌이를 자 걸어주시고 바늘 걸고 밑실 안 걸리게 주의하시고요. 걸렸으면은 다시 빼서 다시 한번 잘 걸어주시고 걸고 실 바늘 뒤로 보내서 앞으로 데리고 오고 중간에 얘가 위빙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턱턱 걸릴 거예요. 기둥은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세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이동. 실 바늘 뒤로 걸고 당겨주시고 바늘 걸고 실 뒤로 보내고 당겨주시고 위빙 때문에 중간에 세로로 걸려있는 거는 건너뛰세요. 그리고 실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 당겨주시고 걸어주시고 실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 당겨주시고 걸고 실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 걸어주시고 근데 그렇게 술을 놓게 되면은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예뻐요. 더 귀엽기도 하고요. 뭔가 휴양지 느낌? 그런 책 넓은 휴양지 느낌으로 자수를 놓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진빨이 좀 안 받을 뿐. 자,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 당겨주시고 걸고 실 바늘 뒤로 걸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저는 제 밀짚 모자들은 사실 전부 오일장에서 사왔습니다. 실 걸고 바늘 뒤로 보내고 당겨주시고 실 바늘 뒤로 걸고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요 이 작업을 할 때는 귀찮아도 한 방향 진행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챙이 펴지는 결을 따라서 이렇게 챙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 사선 라인에 맞게 바늘을 찔러 한번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뒤에서 한번 매듭을 걸어줄게요. 실도 짧아졌고 실도 갈아 낄 겸 해서 실 체인지 한번 하고서 이어갈게요.
아까 혼자 대혼란에 빠져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근데 선캡 괜찮습니다. 귀여울 것 같아요. 자, 다시 실을 뽑아서 다들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다시 실을 정리하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매듭을 걸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이 1분 44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끊고 다시 들어와야지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출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실만 준비해 놓고 방송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어서 들어오세요. 루시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손으로 하는 웬만한 취미들을 다 좋아해요. 막 이것저것 정말 다 하는데 유일하게 잘 안 되는 게 뜨개질입니다. 루시쌤 라방도 어디 한번. 뜨개질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저는 아까 실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뭐를 잘 진행한 건 아니고요. 그쵸? 이상하게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수를 좋아하는데 뜨개질 못하시는 분 저 많이 봤어요. 같은 바늘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요. 뜨개질 바늘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가장 큰 페인이 아닐까요? 실이 자꾸 빠져나가고. 제가요, 덕수리 목소리 미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쌤. 자, 저희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계속 진행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나올 거냐면요, 모자챙 남은 부분의 중간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중간 부분에서 나와서 실 끝까지 쭉 뽑아주시고 자, 이 버튼홀에 조금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버튼홀 위로 지나가는 이 윗선들 보이시죠? 기둥과 기둥에 걸려있는 일자로 걸린 실들에 바늘을 걸어줄 거예요. 바늘 찔러 넣고 실 바늘 뒤로 보내기 얼굴 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 하나당 한 번씩 걸고 실 바늘 뒤로 당겨주시고 한 땀당 하나씩 바늘을 걸어 쭉쭉 진행해 주세요. 우리 소중한 블루베어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챙 있는 모자 쓰고 실 뒤로 걸고 감사합니다. 이게 챙이 완성이 다 되면은 정말 더 귀여워요. 실 바늘 뒤로 걸고 실 바늘 뒤로 걸어주고 실 바늘 뒤로 실 당겨주고 걸고 실 바늘 뒤로 네이비요. 얼굴이 타면 네이비. 더 어두워진달까요? 제 생각에 이 버전은 이미 휴가를 가서 얼굴이 약간 그을린 상태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색깔보다는 살짝 이 실색보다 조금 진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휴가철 블루베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3단 진행해 줄 거고 지금이 2번째 단 차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이라서 이때 챙의 길이를, 챙의 단을 더 늘려서 더 깊은 모자를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3단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남 과장님은 뭔가 되게 잘 보시네요. 되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잘 물어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걸고 쭉 당겨서 이번에도 모자 챙의 중간 지점으로 바늘 찔러 넣기. 한 단 남았고 이미 이제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제 챙이 뜨죠. 3단, 그래도 2단에서 멈추지 말고 3단까지 가져야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3단은 있어야지 요 밑에 숨어진 모자 부분이 효과적으로 좀 가려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요만큼은 더 내려와야지 돼요. 다시 한 방향 진행할 거라서 위로 올라갈게요. 실 매듭 잡고 다들 모자챙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이번에는요. 도안상 여기가 이제 정면에서 보면 모자챙이 이 부분인데 얘보다 아주 조금 더 바깥쪽에서 되게 조금요. 정면에서 보면 이 정도? 2올 정도 아래에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모자챙의 첫 번째 선이 있죠. 첫 번째 선에는 레이즈드 체인 스티치를 한 땀에 2번 걸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한 번, 제가 뭔가 제가 뭘 본 거지 하고 한참 읽어봤는데 무엇이죠? 측광사
우리 그 측강사 쓰는 걸 봐야 되는데요. 같은 땀에 한 번 더 걸기. 그때 불을 껐을 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였는데 모두가 침묵했던 그 순간 정말 즐거웠어요. 실반을 뒤로 걸고 당기기. 자, 다시 하나당 한 번씩 걸어서 하나 빠졌네요. 쭉쭉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넣고 실 걸어주시고 넣고 실 뒤로 걸고 제일 처음과 마지막만요. 다 한 번씩 가는데 이쪽에만 2번 걸어줬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챙이 벌어져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조절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제 우선 자꾸 코를 놓칠 것 같아서 얘만 다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댓글을 자꾸 읽으려고 하다가 땀을 잘못 끼는 것 같아서 얘를 먼저 다 해놓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구멍 하나에 하나씩만 걸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과 끝부분에만 2번씩 걸어줬었어요. 아직 끝에는 걸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에는 2번 걸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구멍 때우는 요령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하면은 똑같은 곳에 한 번 더 걸어서 보이시죠? 모자 챙이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량껏 조절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보세요. 저는 얘를 이 챙보다 약간 깊게 밀어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공간이 짧아서 여기 실만 길어지지 여기가 예쁘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임의로 버튼홀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술을 놓는 힘의 차이나 실의 길이 차이로 이게 한 번만 해도 끝까지 쭉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3번을 걸어야만 원하는 위치에 실이 예쁘게 내려앉을 수 있는 위치로 자수가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벌써 모자를 쓴 블루베어 모자 챙이 완성이 됐어요. 귀엽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실 블루베어 모자 부분하고
내일 방송을 하려던 부분은 벌의 가슴털 그리고 벌의 날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쵸.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안 그럼 사진 찍었을 때 그림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벌의 보송보송한 그 가슴털 예쁘게 다는 거 예쁘게 다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블루베어의 모자를 함께 수납봤어요. 그거 말고 혹시 패키지 받아서 도안 보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참고해 뒀다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모두가 패키지에 있는 자수를 어렵지 않게 다들 완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모아서 방송할 때 같이 다뤄드릴게요. 내일도 같은 시간 8시에 벌의 가슴털과 날개를 예쁘게 다는 법에 대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다 하고 나면은 제가 하려는 방송 분량은 끝나는데, 시아님이 이제 솜씨 채널에서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라방으로 다뤄주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은 솜씨 채널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는 내일 벌의 가슴털 그리고 벌의 날개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블루베어 관련 방송은 마감이 됐고, 저희는 이제 안 작가님 방으로 가야죠. 우리의 교육 방송은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자수 관련 일상 다반사를 나누는 안 작가님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